안녕하세요. 이준수 세무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지목이 농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목이 임야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토지 판단 순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면적 또는 가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텝 1, 지목이 임야로 판정되었으면 스텝 2, 내가 양도하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제외에 해당하는 임야인지 아닌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양도하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제외에 해당하는 임야라면 사용기준, 지역기준, 기간기준 등의 일체의 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양도하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라 한다면 스텝 3, 사용 기준을 검토하여야 하고요. 다음으로 스텝 4, 지역 기준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 기준을 충족한 기간과 지역 기준을 충족한 기간이 기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순서 중 스텝 1, 임야 판정에 대한 부분을 알아볼 거고요. 스텝 2, 판정 제외에 해당하는 임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야 판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크게 어려울 것은 없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임야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에 따릅니다. 동그라미 2번, 임야란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임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합니다. 동그라미 3번, 지목이 임야인 경우 농지 또는 기타의 특정 용도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면 임야로 봅니다. 동그라미 4번, 도시지역 안에 있는 임야로 기타의 공공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임야에 대해서는 임야 주변의 여건, 실제 토지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나대지 또는 잡종지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임야로 볼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스텝 2, 판정 제외 임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년 이상 제초단 임야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공익사업법에 의해 양도한 임야,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사업용 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약 내가 양도하는 임야가 무조건 사업용 의제가 적용된다면 사업용으로 사용 여부, 사용 기준입니다. 지역 기준, 면적 기준, 기간 기준 등의 일체의 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서 지역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적용되는 지역 기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일부는 지역 기준이 있다는 것의 의미는 무조건 사업용 의제의 별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 기준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적용되는 지역 기준과 무조건 사업용 의제의 별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 기준을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내용도 알아볼게요.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받은 임야는 사업용 사용의제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받은 농지는 무조건 사업용 의제에 해당하는지 일단 검토해 보고 무조건 사업용 의제의 별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 사업용 사용 의제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무조건 사업용 의제에 그 내용을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사업용 사용 의제에 그 내용을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업용 사용 의제에 의해 사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기준인 지역 기준, 면적 또는 가액 기준, 기간 기준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면적 기준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사업용 사용 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하면 사실상 무조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 중에 8년 이상 제촌한 임야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그리고 공익사업법에 의해 양도한 임야에 대한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8년 이상 제촌 작용한 농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나를 기준으로 아빠, 엄마 그리고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를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내가 취득한 다음에 추후에 이 토지를 내가 양도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즉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주체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내가 아니라 상속 또는 증여해 준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취득 후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읽기가 좀 어려워서 단어를 좀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엄마가 아빠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 아까 직계존속을 엄마라고 하고 그 배우자를 아빠라고 했으니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아빠가 되겠죠. 아빠가 취득 후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직계존속 엄마가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예컨대 아빠가 6년간 제촌 작용한 농지, 임야, 목장 용지를 엄마에게 상속 또는 증여해주고 엄마가 다시 2년간 제촌 작용하여 나에게 다시 상속 또는 증여를 한 경우에는 그 상속 또는 증여받은 내가 추후에 그 토지를 양도할 때에는 아빠 6년, 엄마 2년을 더하여 8년 이상이 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다음으로 취득 그리고 양도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법 규정에서 봤던 내용이죠. 동그라미 1번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직계존속인 조부가 할아버지죠. 8년 이상 제촌 작용한 농지를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1번에 대한 예시 문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직계존속이니까 아빠, 엄마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농지, 임야, 그리고 목장용지 세 가지 지목에 하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합니다. 이 지역 기준이 무조건 사업용 의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 기준이 되겠죠. 이 지역 기준을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적용되는 지역 기준과 헷갈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촌 작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법 규정에서 봤듯이 제촌 작용의 기간 요건은 8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아빠가 소유한 임야를 엄마가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엄마가 사망하여 자녀인 내가 상속받은 후 내가 양도하는 경우 엄마 아빠의 제촌 보유 기간을 합산합니다. 좀 전에 알려드렸던 내용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부모가 아닌 직전전 피상속인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할게요. 의 제촌 보유 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3, 4번은 지엽적인 내용이기도 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촌 작용 요건은 농지, 임야, 목장 용지별로 그 요건을 좀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임야는 제촌 요건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여기는 특별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를 그 제촌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8년 이상 제촌 작용한 농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였고요. 다음으로 공익사업법에 의해 양도한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토지보상법이라고 하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먼저 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그리고 나, 사업인정고시일이 2021년 5월 3일 이전인 토지는 그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21년 5월 4일 이후인 토지는 그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이어야 합니다. 즉,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취득 시기의 제한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적용 대상입니다. 크게 어려울 것은 없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쭉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공익사업법상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공익사업법상 사업 목적에서 제외된 토지를 잔여지 매수 청구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예컨대 내가 가진 토지는 이만큼 있는데 이 중 일부만 공익사업으로 편입이 되고 남은 일부의 토지를 잔여지라고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이 잔여지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청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었던 토지뿐만 아니라 잔여지 매수 청구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사업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취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입니다. 앞에서 봤던 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되든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되든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동그라미 2번,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지역 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3번이 결론입니다. 즉,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기만 하면 그 토지의 취득 시기에 제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라도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사업인정고시일이 2007년 1월 1일 이후라 한다면 먼저 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1년 5월 3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그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여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고, 밑에 건 다에 대한 내용이죠. 2021년 5월 4일 이후에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하여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속된 토지의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또는 5년 이전의 판단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공익사업법에 의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이상으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제외에 해당하는 임야를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스텝 3 사용기준, 스텝 4 지역기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